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육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교육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울이 정말로 아름다워졌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광화문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송현동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저기 뭐야 공예박물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경복궁 맞은편 쪽으로 해서 쭉 걸어오다 보면은 그냥 버려진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송현동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정덕도서관 가는 길 쪽으로 쭉 올라가면 좌측에 있던 곳이에요. 정덕도서관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감촉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인형을 끌어안고 있는데요. 그 버려진 땅을 갖다 정말 아름답게 그 흙이 있는 도시 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거기서 이제 쉴 수 있게 매트도 빌려주고 이렇게 서울이 정말 아름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투어를 이제 맘먹고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공예박물관에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정말 우리 그렇게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애를 셋을 유모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질을 했어요. 그래서 네 명의 아이를 이렇게 밀고 가는 그 엄마가 체구는 저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딸 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 그러니까 외숙모겠죠. 걔네들 입장에서 봐서는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둘둘해서 네 명을 데리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예박물관 그쪽에 보면은 모래로 이렇게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흙 가지고 놀고 있는데 너무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내가 공동육아 했을 때처럼 모래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만든 그 작품을 가지고서 엄마를 보여주니까 엄마가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저도 제 아이를 길렀던 공동육아를 했던 제가 이제 퇴근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이제 그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그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뭘 가져갔거든요. 사탕을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땅 속에 숨길 만한 뭘 가져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보물찾기 놀이를 꼭 했어요. 그 기억이 나면서 그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아로마 강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좀 더 낳지 그래요. 그랬더니 딸 둘에다가 벌써 하나 더 낳네. 딸 하나 이렇게 셋인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서 더 낳으라 그랬더니 자기 더 낳고 싶대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다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7명 있는 집을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모자라고 그럴 테니까 지금 아기 집도 너무 예쁘다고 애들 다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아니 모델 같아 애들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나으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애들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살에 학교를 보냈는데 딴 애들은 뭐 이거저거 다 배워가지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이제 안 가르쳐가지고 하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위축되고 아이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런 그런 그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럴 때 저기 뭐야 전화 소통 가능하고 또 줌으로도 대화 가능하니까 그때 상담해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공간 박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이 책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이 이제 그건 핑계일 거라고 아마 다른 그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다 가르치니까 내 아이를 안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핑계일 거라고. 왜냐하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위축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산처럼 품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지 않아요. 그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언제나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기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계획해서 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판에 놀듯이 아이들이 이제 뭐 모래판에서 주운 것들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파리도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나게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놀잖아요. 뭐 어떤 놀잇감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아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사달라는 놀잇감을 저기 막 한두 개 정도 사주면서 그냥 사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그 놀잇감이 필요하는지 이유를 꼭 10개 내지 30가지 정도 이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단계별로 엄마가 이제 좀 그 조리 있게 말을 이제 첨가해 가면서 그러니까는 6카운트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처음엔 주어만 얘기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3살은 3살 단계에 맞게 4살 5살 단계에 맞게 얘기를 엄마가 해주다 보면 아이는 분명히 문장 능력도 좋고 말하는 언어 구사력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건 제 케이스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믿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정말 사교육 정말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림 동화, 그 다음에 옛 이야기, 생활 동화 책을 아이들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한테 읽으라고 막 강요하지 마시고 책을 많이 들려주세요. 어머니들 문제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4세까지는 듣는 문학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죠. 왜요? 상상력이라거나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제일 크겠죠. 엄마의 목소리는 오디오북을 능가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읽을 때는 낮자만 따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주고 이러다 보면 아이는 어떠냐면은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끼지만 상상하고 창의력 그 다음에 발표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고서 꼭 묻지 않아도 되고 아이가 이제 말하고 싶을 때 내지는 엄마는 이런 거 같아라고 이제 먼저 자기가 엄마가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생각을 얻는 거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그러면서 아이도 이제 말을 잘하게 되고 문장력도 언어 구사력도 다 좋아지고 상상 창의력, 자기 발표력, 뭐 자기도자 학습 능력 어머니들이 바라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학원에 보내면 뭐예요? 문제나 풀고 있잖아요. 애가 입이나 열어볼까요? 그야말로 자기 그 뭐야 주입식 교육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뭘 배울 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지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 지식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요즘 어때요? 네이버 백과사전만 열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의력이죠. EQ죠, EQ.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서 내 아이는 정말 그 타고난 개성대로 나답게 기르겠다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놀잇감도 뭐 이것저것 플라스틱 놀잇감 제발 주지 마세요. 막 그 형광빛 들어간 것만 색채 강한 것들이 주지 마세요. 아예 예술감을 팍 죽여요. 자연스러운 색감이 자연에 있는 색감이 가장 올바른 색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자연으로 데리고 나와서 색감을 익히도록 하세요.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나뭇잎 죽기 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변해가는 이런 색깔을 그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 의도적으로 뭐 이 색깔은 어떤 거니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요. 지겨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산행이 그랬던 그 관찰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술관에 우리 아이 데리고 갈 때도 아이가 브레이드 타기를 원했기 때문에 브레이드 태워갔고 위험한 곳에서는 신발로 갈아 신고 자기가 다 매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주도적으로. 뭐든지 그래요. 아이를 손님을 시키지 마세요. 아이를 자기 그 삶의 주인을 시키려면 엄마가 이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노란색 그 단풍잎을 봤다고 쳐요. 그럼 어머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그야말로 노랑이 다 같지 않잖아요. 어느 건 연한 노랑, 어느 건 또 진하기도 하고, 어느 건 또 중간 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엄마의 느낌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보면서 자기의 느낌을 자기식으로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잘했다고 그냥 칭찬만 하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이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을 데리고 나와서 다양한 색감을 익히게 하는 거. 피카소 그랬나요? 언어가 그랬잖아요. 자연에서 다 색감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렸고 이거를 그리는 화가는 누구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연을 똑같이 그리는 화가 아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 아이를 기르려면 엄마가 먼저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자연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책도 좋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책을 내가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그러죠. 조금 해놓고 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사교육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아이 뭐 쪼는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이는 정말로 자연을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놀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만들어서 노는 거. 그렇지 누가 만들어 놓은 놀잇감 가지고 노는 거는 그 아래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교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놀이를 계획해서 놀게 하시고 놀잇감도 스스로 만든 놀잇감. 이게 가장 값어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장 그 높은 단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나답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